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가슴의 유형도 모두 다르고 모유수유를 하는 환경도 다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권유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멘토와 함께 합니다. 이효정 멘토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의 간호사 경영을 가지고 10년 동안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이며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산 전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까 귀 쫑긋하시고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멘토님은 출산 전에 모유수유 준비 하셨나요?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충실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가 아주 철저한 제 유형이거든요. 당연히 출산 준비부터 사전에 알아보면서 준비했었죠. 그것이 사실 모유수유의 성공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해요. 모유수유를 힘들지 않고 헤매지 않고 잘 하려면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 전에 모유수유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신 중에 우리가 태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유수유 준비를 잘 할수록 수유도 아주 잘하게 된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산 전 모유수유 교육은 필수. 모유수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각 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으로 모유수유를 돕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모유수유 교실, 임산부라면 한번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 아, 그럼요. 네. 각 시마다 이 모유수유나 임산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수유 준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모유수유 준비물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모유수유할 때 뭐가 필요하면 좋냐면 수유 쿠션이에요. 수유 쿠션은요, 앞, 뒤, 옆, 높이가 변화가 없는 편편한 것, 고정 벨트가 있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발받침대예요. 발받침대는 수유 전용 발받침대 또는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책을 여러 권 쌓아서 묶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받침 쿠션인데요. 20분 이상 수유를 같은 자세로 하기 때문에 등 뒤에 쿠션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수유하시면 편안하게 수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저는 바닥보다 소파를 추천합니다. 바닥에서는 나비다리를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에서 수유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긴 수건 한 장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기 등 뒤에 몸을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데요. 이걸 고정하시면 아기가 수유를 하다가 뒤로 눕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자세가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멘토님, 제가 쿠션을 한번 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평편하고 벨트가 있는 쿠션을 그렇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차주시면 됩니다. 날씬하시네요. 여기 많이 남으신데 날씬하신 분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고정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쿠션 있잖아요. 요거를 등 뒤에 이렇게 쿠션을 편하게 조금 대주시면 될 것 같고, 발판은 발 아래에 밟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판으로 높이를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아이가 수유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도와주시면 되고, 저기 아까 등 뒤에 아기를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아기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등 뒤에 이렇게 휜 수건을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기저부 이완 운동으로 미리미리 유방을 순환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 하루에 3회 정도 하시면 좋고요. 기저부 이완 운동은 우리 3강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신 중 자궁 수축이 있으신 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유주 흐름이 있거나 유방 통증, 겨드랑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출산 전 전문가를 통해 꼭 산정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임신 중에는 신체에 변화가 생기죠.
특히 가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존에 착용했던 속옷은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미리 수유 속옷을 준비해서 착용해도 좋고요. 와이어가 없는 속옷을 입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출산 후에 가슴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출산 후 한 번 더 구매하셔야 합니다. 수유 속옷을 와이어가 있는 속옷을 사용하시는 산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속옷을 구매하셨다고 하시면 이 끝에 와이어를 좀 뜯어서 빼서 버리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두 각질 클렌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유와 화장솜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화장솜에 올리브유를 스킨처럼 촉촉하게 충분히 적신 후에 유두와 유륜부에 대주세요. 그리고 임신 중에 과다 생성된 각질을 불려줍니다. 15분 정도 후에 샤워하시면서 닦아내시면 돼요. 임신 중에 생성되는 각질의 양은 개인차가 있어서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질의 양이 내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때를 밀듯이 너무 팍팍 힘줘서 밀면 유두와 유륜부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튼튼맘스 니플 버터밤은 순수 식물성 오일 100%라 이 제품을 유두에 직접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대1로 모유수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가슴의 유형도 모두 다르고 또 모유수유를 하는 환경도 다 너무 다릅니다.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가 운영하는 모유수유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속성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미리 수유 코칭 전용 아기 인형을 통해서 수유 자세를 연습해 보고 유축 방법과 전몸살 예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슴 상태를 미리 알고 앞으로의 모유수유를 계획하면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한 유방이나 유두 모양이 짧거나 길거나 크거나 들어가 있는 함몰 유두라면 출산 후 젖물리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쌍둥이 출산이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역시 출산 후에 막연하고 막막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엄마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전적인 서포트와 모유 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뤄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입니다. 초반에 모유랑 합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직후 14일이 모유수유 성공을 좌우하는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영양제도 꼭 필요합니다. 면역력을 위해 종합 비타민과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충분히 잘 자고 잘 쉬어야겠죠. 네,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전유와 후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유는 초유가 지나고 성숙유가 되면 전유와 후유의 성분이 다르게 됩니다. 전유란 수유를 시작할 때 나오는 젖으로 수분과 유당, 비타민과 무기질, 유산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유는 수분이 많으며 에피타이저처럼 아이에게 목을 축여주고 뇌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엄마들은 일반적으로 이 전유를 물젖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후유는 수유가 진행됨에 따라서 좀 더 뽀얗게 나오는 젖을 말합니다. 후유에는 전유보다 지방이 50%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가 높아서 아기에게 포만감을 주고 아기의 체중을 늘리면서 성장과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한쪽 가슴으로도 충분한 모유를 먹였다면 다음번에 먹일 때는 반대쪽으로 수유를 합니다. 그럼 양쪽 가슴이 같은 자극을 받게 되고 양쪽 다 계속 모유를 생산하게 돼요. 아기가 조금씩 자주 먹어서 한쪽을 충분히 비우지 않고
전류만 먹게 되면 변은 묽게 보고 자주 보고 엉덩이가 짓무르게 될 수 있어요. 장운동이 빨라져서 녹변을 보기도 하고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보채기도 합니다. 지방이 부족한 전류만 먹는 아기는 금방 배가 고파져 먹고 또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소변이 하루에 10번 이상 많아지고 몸무게도 잘 늘지 않게 되죠. 변이 지나치게 묽은 경우 한쪽을 충분히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산모님들도 아이가 우리 아기 설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유를 먹일 때마다 변을 좀 지려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기에게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해결책은 한 번에 수유 시 한쪽 젖을 충분히 비우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조금 먹고 잠드는 습관이 있는 아기라면 한 번에 길게 먹을 수 있도록 자는 아기를 계속 깨워서 먹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죠. 물론 처음부터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들게 되면 엄마 가슴도 편해지고 우리 아기도 쑥쑥 잘 크게 된답니다. 오늘은 엄마들의 출산 전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과 모유의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전유와 후유, 어느 모유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과 수분이 풍부한 전유는 물론 지방 함량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 후유 또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희는 엄마를 지키는 엄지스쿨 멘토 권유란 이유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